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5월 1일입니다. 5월의 첫째 날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위험하다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6.25 이래로 최대의 아마 우리한테 공포심을 전달해 줄 그런 5월이 시작됐는데, 예견됐다시피 많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히 좀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 선거법 파기환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 한 달 앞두고 대혼돈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한덕수가 또 예상한 대로 5월 1일 날 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며칠 정도 나왔습니다. 대선 출마 결국 그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하겠다. 이 길밖에 없다면 가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목만 봤습니다. 했겠지요. 근데 이미 며칠 전에 대법원이 1만 쪽이 넘는 그 대규모 자료를 가지고 2심에서 판결을 난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법원의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 두 번 심의하고 지금 며칠 만에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구심이 많다, 그런 내용도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거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걸 예상을 못했느냐 이거입니다. 같은 날짜로 하기로 했잖아요. 5월 1일.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한 바대로 5월 달에 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 왜냐하면 윤석열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하수인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란 사건의 주도 역할을 한 한덕수가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그건 검찰의 도움이죠. 헌법재판소의 도움이기도 하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을 가지고 특정 재판관을 영웅시하고, 또 그의 어떤 그에게 영향을 주는 인사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고, 이런 부분 좋은데, 그게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가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일지 모르겠으나, 그가 다른 대법관한테 큰 게 영향력을 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 제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고, 그건 외부 세력에 의한 압박에 의한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미국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의 파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신호는 포착이 됐거든요. 한덕수가 나온다. 또 한덕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 대선 관리 잘해달라. 그 이후에 미국의 여러 입장, 또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사이에 둔 어떤 협상,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미국은 지금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으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의 헌법관계에 부합하니까. 그래서 한덕수가 출마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사가 강하게 나왔을 때부터 그것은 확실해졌던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바를 거슬려서 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은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한 줌밖에 안 남았지만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들이죠. 이제 그런 그들이 짝을 맞춰서 이미 심인정 검찰총장이 구속 적부심 이후에 상고를 하지 않았고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그의 자녀의 어떤 외교부 특채 그 의혹과 관련해서 버텼잖아요. 그가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라고 소위 말하는 지기현 판사건이라는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연의 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사건을 볼 때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라는 그런 실망감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들 모든 세력이 지금 그쪽에서 목숨을 걸고 하고 있고, 여기는 공정한 정치를 하겠다 내지는 내가 대세다라는 것에 안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오늘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저도 걱정을 하는데 그들이 걱정을 안 했던 기색이 드러나거든요. 아니, 대법원 판결도 5월 1일, 그것도 급하게 서둘러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출마 선언도 5월 1일로 예정이 됐었는데, 며칠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아니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오늘과 맞물려서 여러 시도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란 사건을 하고 거기서 정적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 파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일어선다. 그건 한덕수의 출마로 바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미국의 압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박근혜와 다르다, 이것을 이미 결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꾸로 놀란 것은 민주당이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혼란이 더 가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그젠가 문화의 힘 꼭지로 제가 제목은 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길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난 기사들이에요. 이게 저는 이걸 보고 거의 확신했거든요. 물론 5월달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확신했지만, 대부분의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51%, 2% 정도는 파기환송할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파기환송권은 오후에 발생합니다. 3시 넘어서. 이거 보고 파기환송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한편이구나. 보십시오. 윤석열 직권남용 추가 기소, 검찰 파면 후 보안조사, 그리고 압수수색 됐죠, 어젠가. 이걸 보고 대세가 기울었다? 이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가 출마를 한다고요? 그들이 내란 핵심 세력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똑같은 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 따라서 이재명이 유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났기 때문에. 자, 환송이 돼서 갔다. 그러면 아마 원래 재판을 했던 판사한테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무죄는 할 수가 없죠. 이제 유죄에서 형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형량이 유죄가 판결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당황스러운 와중에 말을 더듬으면서 그 과정이 대선 전에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당황했다는 게 허를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세력은 윤석열에서 이제 적당한 형을 받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3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됐어요. 이러면 민주당이 이기기 힘들죠. 제가 봐서는 이건 엄청나게 독특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법의 처벌을 받자라는 쪽으로 간다는 거에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재판부의 대법원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물 흐리기 제스처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 기사를 봤을 때 단박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파기환송 되겠구나. 이걸 결국 고리로 시작하겠구나. 자, 그 사이 한덕수가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겠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고사질까지 해줬잖아요. 얘가 대선 전에 해결을 하려고 한다. 나의 성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의 득점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예. 한덕수가 그런 마음을 먹었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그가 윤석열과 한 몸임을 감안할 때 그것이 제일 우선돼야 돼요.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의 일들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 네, 이재명한테 파기환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큰 혼란이 본격화 되겠구나. 일단 원 재판부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파기환송했을 때 민주당에서 일부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6월 전에 대선 전에 상고심까지 돌파하기는 어려울 생각은 듭니다. 예, 그것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 그렇게 돼서 선거판이 티격태격 될 판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서 한덕수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겨 묻은 개가 되는 것이고 한덕수는 똥이 묻은 개가 되는 거예요. 내란에 똥이 묻은. 그래도 이재명이 유리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물을 흐려놓는 데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번 5월 황금 연휴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걸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흐려놓고 그 다음 한덕수가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한덕수의 패색이 짙었을 때 추가의 행동을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포함해서 그들의 수뇌부가 푸틴이 느끼는 트럼프가 느끼는 자 오늘 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향력은 잘려져 나갔다 생각합니다. 한국판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면 지나친 내정 간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박근혜랑 완전히 달라요. 박근혜는 헌법재판소를 눌렀죠. 미국이 힘으로 촛불혁명이 이겼죠. 자, 그까지는 이번에도 파면을 시킬 생각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이. 미국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최근 푸틴과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푸틴과 북한은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계속 시위를 하잖아요. 한반도에 일이 생기면은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윤석열이 느끼는 가장 큰 압박일 거예요. 그들의 수일기는 우리 민주당의 수일기보다 훨씬 높아요. 저는 오늘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네.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이 단조로워졌을까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사건이 파기환송되고 나서 나온 거,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건데 왼쪽 밑에 있는 사람이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아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딱 들어봤을 때 제가 느꼈어요. 네. 그리고 밑에 이재명의 의사 있죠, 의견, 입장.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 있다. 그래도 위에 김기표의 이야기와 맞물려 보면 진짜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예상을 못했다니 뭘 믿고 그랬을까? 혼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은 절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판에까지 몰리면은 윤석열이. 자,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협상을 마무리하고 선거운동하겠다라는 미국 측의 지금 이제 관세 협상권과 관련해서 한국 측이 내보이는 인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고자질을 하는 셈이에요. 미국이 우리 정부는 강력히 부인했다. 이제는 한덕수와 윤석열의 그 패키지가 미국을 이용하겠다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많이 보이던 모습이거든요. 특히 박근혜 때. 미국은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드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박근혜는 딱 요 순간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외부 환경은 훨씬 안 좋아요. 그때는 미국의 압박만 받았지만은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까지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거부했다. 그는 윤석열의 스타일을 봤을 때, 지난번 내란을 일으켰을 때 그가 하고자 했던 바, 그리고 예전에 담대한 구상을 요구받았을 때 한번 미국에 의해서 찌그러졌던 바, 그걸 극복하고 내란을 한 것이거든요. 그걸 다시 되치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의 특수성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귀신 작전이라도 펼친다고.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렇게 고자질까지 해주면서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강구합니다. 이만큼 위기의식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 박혀 있어서 빨대를 꽂았던 그 세력들, 자,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만 보더라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뭘 하고 있는데 사리에 맞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낙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오후에 무죄 판결이 나고 오전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을 알래스카 주지사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지난 내란 사건에 있어서 미군의 입장, 미국 대사와의 통화, 그리고 한국의 핵심적인 건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끈끈이 눌러주는 그런 멘트를 계속 날렸습니다. 김정은과 통화하고 있다, 사이 잘 지내고 있다, 기타 등등. 자, 그러면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의 대리 세력들하고 계속 민주당이 소통을 저는 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충분하다라고 오판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그 힘에 눌려서 파면을 시켰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한덕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들은 미국을 거스르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국의 크기가 엄청나게 예외적일 것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가 올해 황금 연휴를 맞아서 지금 가족 여행을 갈 때가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이 그게 뭐라고 할까, 기대치가 올라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신호도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 이재명의 옆에서 조언을 하는 그 인재풀이 경험이 좀 얕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신호들도 볼까요? 저는 이런 신호들을 봤을 때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충되는 두 개의 메시지를 보세요. 우리 민주당은 지금 북한만큼의 경각심도 없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 해놓고도 미국을 과신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윤석열은 이미 미국을 지난번 내란을 벌일 때부터 미국을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겠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에요. 민주당은 그만큼 강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나온 이야기죠. 이거 뭐 대형 기동 헬기 사업을 추진한다, 방사청에서 이런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인데, 이 자체에서 저는 많은 제 의견을 드릴 바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주제에 안 맞으니까, 제가 이것이 눈에 띈 이유는 이 기사를 전달하면서 뽑은 제목을 보세요. 적 지도부 참수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사업 추진. 자, 한동안 잠깐 사라졌던 표현들이 다시 등장했거든요. 이게 이들의 본심이고,
자, 오늘 또 원자력 발전소 계약했다고 폴란드하고 또 떴어요. 그들은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총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민주당은 그만큼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힘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잔치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기는 똘똘 뭉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황하는 모습을 한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쪽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덕수가 출마 선언하는 거하고 대부분이 파기환송하는 거 같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드라마틱한 5월달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당황하고 있어요. 대열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3일 연속제, 오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포함해서 지난 3일간에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같이 일하고 있다.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쿠르스크에서 이제 다 밀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그거는 이제 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는 힘을 썼지요. 북한군도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북한군의 기여를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송도 되고 있어요. 북러 상호방위조약에서 상호방위조약이 살아있는 조약이며 그 내용에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봐요. 오늘 민주당처럼 이렇게 처신을 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거 저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큰 전쟁으로 동쪽 상전의 비극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주도권은 북한하고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여기서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윤석열과 한덕수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좁아지는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은 큰 혼란으로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강성 분위기가 나왔고 러시아나 북한 쪽에서는 지금 계속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공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그럼 우리 군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메시지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거기는 미군이 주한 미군이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연합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과 한덕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게 우리를 결국은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재명을 미국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이미.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올라탄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이런 기사들도 났죠. 돌격 장갑차, 기동헬기, 고속상륙장, 실전 같은 합동 상륙 훈련, 해병대 예단급 상륙 훈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저런 부분 해병대는 공격 부대죠. 이것도 어제 오늘 다 나온 기사들입니다. 해군 서해 남해에서 해상 도발 대비 함대 종합 전투 훈련.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국방 관련 뉴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들이다. 자, 이거는 군부를 다 잡는 분위기가 있다. 근데 이것이 실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예, 군이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금 처신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걸 예상을 못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쿠르스크 파병을 갑자기 인정한 북한. 이것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분쟁이 생기면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이거는 남한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돼요. 북한이 미친 짓을 해서 소위 말해서 빡쳐가지고 선거 기간이고 뭐고 간에 남한이 도발을 하면은 예민하게 우리한테 치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우리 군부에서는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도발하지 지난 내란 경험까지 포함하고 지난 1년, 2년 북한 측에 도발을 시도했던 그 경험을 군의 수뇌부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사를 보면은 북한이 마음대로 난동하지는 않겠구나. 일단 우리 쪽에서 한덕수와 윤석열한테 부하 내동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게 일단은 전제가 깔려 있어요.
또한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나한테 우리 군부한테 명분을 주는 거예요. 한덕수와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뭡니까? 러시아가 들어온다. 그리고 신호를 다 보여줬다. 자, 작년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죠. 23년 후반에 푸틴이 김정은을 연해주로 초빙을 해서 그들의 우주기지에 데리고 가서 크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부분, 군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북한은 러시아의 미래의 이해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준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그 구축함권. 대부분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다른 부분들 다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군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그렇다면 지난 내란 때처럼 수방사나 특전사가 움직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게 나중에 윤석열과 한덕수한테 치명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압박은 그런 식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여기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가운데에서 지금 그런 기색을 오늘 잃었다. 제 판단 컨테는. 그래서 혼란스러워진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통족상전의 새로운 비극으로 가지는 않는다. 새로운 돌뿌리가 올라가고 그 돌뿌리에 걷어채이는 것이다. 발가락에 피멍이 들 수도 있고 발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다. 그 두 개 중에 뭔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5월 한 달 동안.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